우선 학생부 종합전형을 도입하기 전과 후 3년을 비교해 보았을 때요. 그래요. 네. 학생들, 그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의 지역, 그리고 계층, 그리고 고교가 상당히 다양해졌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조금 예전에는 기회가 제한적이었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도입됨을 통해서 조금 더 그 제한이 줄어들고 좀 더 다양화됐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저희 학교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실제로 있는데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를 조금 오해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네. 원래 학생부 종합전형은 많은 활동을 참여한 학생을 뽑는 전형이 아니라 네. 정말로 의미 있는 활동, 자신의 내적 성장을 보여주는 활동을 대학 입사관들에게 보여주는 전형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내적 성장을 보여줘야 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성장이 아직 도입이 된 후에 조금 시간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오히려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많은 활동들을 참여하게 되는 그런 과열로 인해서 부담이 늘어나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부담이라는 거는 이 학종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해서 부담으로 생각하는 거지, 알고 보면 이게 정말 괜찮은 거다라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우리 변성호 학생 반론 한번 부탁드릴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네. 학생이 1대1로 하면은 이 학생은 성장을 했고 이 학생은 성장을 안 했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학생이 여러 명이 되면은 이 학생도 성장을 했는데 이 학생도 성장을 했네? 그럼 누굴 뽑지? 라고 하는 모호함이 생길 뿐더러 결국에는 이게 경쟁 아닙니까? 뽑는다는 것 자체가 경쟁이니까 이 학생보다 내가 뽑히고 싶다라는 마음을 당연히 강할 거고 그러면은 입사관 입장에서 볼 때 이 학생은 수학 부분에서 뛰어내고 이 학생도 수학 부분에서 많이 향상이 됐는데 이 학생은 영어까지 잘하네? 그럼 이 학생을 뽑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이 학생들 생각에는 당연히 남들보다 많이 활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겠죠. 기준에 대한 모호성을 얘기했어요. 바로 한번 반론해 주시죠. 그렇게 실제로 저희 학교 선배님들 중에도 정말 많은 활동을 하신 선배님들도 계시고 네. 아니면 정말 한 분야에 정말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 선배님들도 충분히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다양한 활동을 한 선배님들도 충분히 어느 두루두루 모든 부분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시는 선배님도 있지만 정말 그런 다양한 활동들에 시간을 투자하기보다는 정말 내가 좋아하고 나의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에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한 분야에 투자하여서 정말 좋은 성과를 보여주신 선배님들도 충분히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학교에서도 충분히 여러 가지의 다양성, 그런 만능적인 학생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한 분야에 우리 학과에 맞는 그런 학생들을 찾는 그런 인재상을 찾는 게 먼저가 되지 않아야 할까 생각합니다. 바로 반론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네, 저 여기서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네네. 그럼 그 선배님들은 과연 어떤 내신 성적을 갖고 있었느냐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학생부 종합전형이 비교과 활동 같은 여러 가지 활동 부분을 중시한다 하더라도 그 내신이라는 요소가 전혀 무시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배들의 내신이 동일하다라는 가정이 없다면은 그러한 내신은 조금 학생들에게 조금 집중적인 그런 활동을 해서 그 점을 뒤집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기에는 조금 어불성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남영훈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먼저 저희 선배들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셨는데 저희 선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저희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선배들이 간 경우에 대학을 봤을 때 실제 그 대학을 갈 수 있는 내신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점수인데 선배한테 죄송하지만 여전히 낮은데도 그 네. 대학을 간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네, 그래도 성공한 경우가 있다. 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었던 것도 저희 학교 선생님들께서 보여주신 거지만 물론 학교 선생님들께서 저에게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있으니 너에게 희망을 주겠다라는 의도를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보는 입장에서는 저런 희망이라도 가지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을 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줄을 놓지 않고 끝까지 포기 안 할 수도 있는 희망이 있다. 그렇군요. 야, 오늘 이런 토론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불과 6살 차이예요. 근데 이런 벌써 생각과 사고가
있다니까 정말 놀랍네요. 우리 네. 고위 역으로 학생들. 설명하면은 이제 그 영경환 씨도 예. 은일이 또 6년 안에 이런 똑같은 고민을 또 하게 됐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렇네요. 자, 그렇다면 일단 여기서 조금 이제 쉬어가는 의미로 우리 학생들은 지금 대학 입학 전형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좀 물어볼게요. 먼저 오재원 학생. 오재원 학생은 이제 대학 입학 전형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네, 저는 학종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아니 반대한다면서요. 아니 지금 반대로 나왔으면서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준비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학종이 물론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네. 저에게는 학종이 제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요? 네. 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제 외고니까 아무래도 뭐 내신을 따기에 더 불리할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저희 학교가 이제 영어는 이제 일주일에 한 8시간 정도 들었고 일본어는 7시간 정도 들었어요. 근데 되게 외국어 실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저는 외국어 배우는 걸 되게 좋아하고 또 영어랑 일본어 그 성적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잘 나오는 편이니까 이제 그런 점을 살려서 좀 영어랑 일본어 내신을 좀 많이 따면은 그래도 전체 평균이 더 올라가는 그런 좀 유리한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저희 학교는 외국어랑 관련된 그런 교내 활동이 되게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제 진로랑 맞춰서 그런 외국어 활동에 많이 참가할 수 있어서 그런 점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한 명이 틀었어요 지금. 예, 준비는 지금 그쪽으로 하고 있는데 변성우 학생은 어때요? 저 역시도 학종을 준비하고 있기는 아, 한데 이 뭐예요? 이게 네. 학종에 아무리 부담이 되고 학종에 대해서 별로 이게 좀 학생들한테 부담이 돼서 안 좋지 않나라고 생각해도 네. 어쩔 수 없이 지금 사회가 흐르고 있는 방향이 학종이라서 학종을 준비해야 하는 거는 조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외고에서 좀 보기 드물 수도 있는 이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오. 그래서 조금 학교에서 있는 활동이 과학이나 수학 관련 활동이 적어서 네. 조금 힘들기는 한데 저는 그 대신에 독서 같은 경우를 많이 해가지고 그 점을 조금 극복하려고 하고 그래도 학생부 종합 전형이 교과 전형 같이 1등급 대 학생들만을 위한 전형은 아니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기를 희망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군요. 의외의 지금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런데 물론 이 대학 입학 전형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적성에 맞고 솔직히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으로 준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얘기는 잘 들었고요. 그럼- 김준현 학생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요. 우리 문일고 어떻게 준비하고 학생들 얘기 궁금한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서 정시 나오면 진짜 재밌겠다. 진짜 오늘 재밌는 상황인데 네. 어떻습니까? 저는 대입에 있어서 정시가 아니라 네. 학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저 역시 이제 일반적으로 다른 전형 같은 경우에는 성적을 위주로 이런 정량 평가가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학교 생활이나 그 진로 그 학과에 대한 저의 준비 그리고 잠재력 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상당히 없잖아요. 제한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의 학교 생활과 그리고 그 학과에 갔을 때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을 좀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활동 등을 통해서 제가 학종을 통해서 조금 더 좋은 대학교에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학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남영 학생은요? 저 역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제가 가고자 하는 대학이나 학과의 인재상에 제가 적합한지 그리고 제가 3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쌓은 활동들 그리고 인성 측면에서의 저를 성적이라는 잣대만으로는 저를 정확히 평가받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뭐 오늘 네 학생은 모두 학종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 찬성 쪽이잖아요. 일단은 문일고 쪽은. 네. 근데 사실 준비하면서 그래도 마냥 쉽지만은 않은 게 또 이 분야예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나 조금 부담스러운 점도 있다면 솔직히 어떤 것들이 있어요? 네, 실제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학교에도 학생부 종합 전형을 부담으로 느끼는 학생들이 여럿 있거든요. 그렇죠. 없진 않겠죠. 네, 아무래도 다양한 방면으로 준비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네. 자신이 희망하지 않는 분야에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어필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멀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서 부담으로 느끼는데 오히려 제 생각은 그런 부담이 있는 것이 오히려 저희들이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에게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네. 부담이 생기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아무래도 이과 학생이다 보니까 네. 과학 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네. 진로 상담이나 진로 특강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좋아하는 뭐 과학 분야에 제가 과학 분야 이제 생명 과학 쪽 분야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분야에 관련된 진로 특강이나 진로 상담 등을 상당히 찾아보고 많이 참여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같은 학교에 이제 같은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모아서 이제 자율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동아리를 통해서 조금 더 학교 수업 과정에서 조금 심화된 내용을 좀 더 깊이 탐구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아리를 통해서 보고서도 작성하고 토론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자율 동아리를 진행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제가 대학교에 보여줄 수 있는 저의 능력을 최대한 노력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우리 오재원 학생은 네. 사실 외고가 내신 쪽으로는 조금 불리하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본인 같은 경우는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 부담스러움을 어떻게 좀 느끼고 또 준비하고 있는지. 물론 학종 준비하면서 되게 부담스러운 점도 되게 많죠. 뭐 해야 할 것도 많고 심리적으로도 부담감이 좀 있고. 네. 근데 아까 찬성 측에서는 이제 그런 부담감이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기회가 있다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는 약간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있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그 학종이라는 게 되게 깜깜이 전형이라고도 불리잖아요. 뭐 합격한 사람도 왜 합격했는지 모르고 네. 또 막 불합격한 사람도 왜 떨어졌는지 모르고 그리고 이게 그 결과를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 기회를 잡으려고 해도 그 노력하고 막 계속 그 꿈을 향해서 계속 노력해도 그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또 내가 떨어졌을 때는 그런 경우를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심리적인 부담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재원 학생이 이제 말씀하실 때는 깜깜이 전형의 결과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문제가 있다 하셨는데 그럼 과정을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이걸 도입하게 된 취지가 그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어떤 내적인 성장, 공교육의 정상화를 하는 그 과정을 중시 여긴다는 취지였는데 그 취지가 어느 정도 뭐 현실화됐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취지는 좋죠. 뭐 학생들이 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서 무슨 중간고사나 아니면 기말고사보다도 더 값진 그런 것을 많이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그 취지 자체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더 부담도 더 커지는 거고 그리고 이게 활동을 할 때도 이제 자신이 그 활동 자체의 가치보다도 활동을 함으로써 생기부에 더 좋게 기록하려는 그런 목적이 더 앞서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 중에도 이제 학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네. 그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뭐 생기부에 기록할 수 없는 외부 대회나 외부 활동 같은 거는 이제 시간 낭비라고 일부러 꺼리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 생각에는 약간 학종이 학생들로 하여금 약간 더 활발하게 더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게 생기부라는 이 인센티브에 의존하고 있고 그 인센티브가 없어졌을 때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실제로 학교 현장에 있다 보면은 이제 없던 풍경이 생기긴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시에서 이렇게 대회라든지 뭐 축제가 열리면 애들이 끼 있는 친구들이 많이 나가려고 했는데 네. 학종이 확대되면서 애들이 굳이 거기 나가는데 시간을 투자하느니 안쪽에 일에 더 신경 쓰겠다 하게 되면서 오히려 저도 그걸 놓쳤었거든요. 아이들이 오히려 활동이 더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해석이 들어서 저도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줄어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애들이 그전에는 그냥 정말 아무런 사심 없이 목적 없이 내가 그냥 이걸 즐기면서 활동을 하는 건데 이제는 입시 하나를 바라보고 오히려 이렇게 뭔가 이왕이면. 의미가 그 주객이 뭔가 전도되는 듯한 그렇지. 느낌이 이왕이면 네. 하더라도 내 어떤 학종에 도움이 되는 되는 쪽의 거죠. 취미를 하고 싶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재원 학생이 그걸 지적한 것이 오히려 애들이 그 과정이 더 좋지 않은 취지가 변색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쭉 듣다 보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취지, 기본적인 취지는 좀 많은 학생들이 공감을 하고 있어요. 내적 성장에 도움이 되긴 된다. 그렇다면 이거를 좀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종의 비율은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오지원 학생?
저는 한 30%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30% 이상으로 계속해서 그 학종의 비율을 확대시키다 보면은 이제 정시나 아니면 논술이나 다른 전형의 비중이 반대로 작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다른 전형의 비율도 좀 확보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30%가 전체 대학교 입시의 30일까요? 수시에서 30%일까요? 전체 대학 전체 대학교 입시 전형에서 30%. 그럼 반대쪽 우리 남양훈 학생. 먼저 답변하기 위해서 가장 궁금한 게 있는데 예. 그 30%라는 기준이 어느 것을 기준으로 30%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30%는 그냥 저는 단순하게 그냥 학생 수를 뽑는 그 비율을 생각한 건데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있다고 앞서 하네요. 깜깜이 전형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네. 저도 그 부분에 있어 다소 동감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전형에 비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성평가이기 때문에 입사관이라고 불리는 분들의 개인적인 주관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간다면 더욱더 나은 전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이 완벽하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간다면 더욱더 나은 전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 이게 탁 자리를 잡은 게 아니다 보니까 학생들도 좀 많이 혼란스럽다고 하는데 어떤 게 그렇게 불안하고 어떤 게 준비하기 제일 힘든 건지 학생들이 혼란이 오는지. 네, 일단 아까 전에 제가 깜깜이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성적이 좋다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좀 불안감이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로 잘 준비했고 네. 나는 이게 너무 베스트라고 생각했는데 뭐 이게 사지선다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 반대쪽 평가를 하시는 분은 이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네, 그렇죠. 뭐 그런 기준들의 또 애매모호함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게 불안하다고 하네요. 남영호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애매모호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렇게 대세가 되고 있고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인기가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다른 평가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장점이 훨씬 더 많이 부각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어느 정도의 그 객관적인 평가가 좀 어렵지 않냐는 것은 두 분 다 동의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전에 수행평가를 가지고 똑같이 토론했을 때도 나왔던 문제의식이에요. 평가 과정이 정말 객관적일 수가 있느냐, 정성평가를 할 때 이거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느냐, 정말 가능이나 하냐, 뭐 그런 의견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준영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공정성과 객관성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공정성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부 종합전형 안에 이제 입사관 분들이 이제 평가를 하는 과정 중에 다수다단계 평가 제도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공정성에 있어서는 충분히 그 제도를 통해서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객관성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입사관이 이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판단이 아무래도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관적인 판단이 입사관의 개인 감정, 뭐 이 사람이 뭐 이 학생이 잘생겼네 이렇게 뽑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학과의 서로 다른 기준이 있잖아요. 학교마다, 학과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기준이 있는데 그런 기준에 부합하는 평가 도중에서 개입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저도 생각 못했던 건데, 그러니까 지금 학생의 말의 핵심은 이게 입학사정관들이 서로 이게 다른 거는 그 학과에서 요구하는 특성이 다 다르다 보니까 네. 다른 거지 객관성이 잃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변성호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컴퓨터가 아니라 사람이 평가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보는 시각마다 이 학생은 저 활동을 했는데 저거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저거는 조금 저걸 왜 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조금 객관성 부분에서는 물론 학과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좀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평가하시는 선생님이 그 선생님도 만약에 이 제도를 통해서 대학을 가고 선생님이 됐는데 내가 생각한 거랑 지금 얘 학생이 준비한 거랑 나랑 너무나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준비를 잘했네 이렇게 주관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선생님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에서 들어오는 거는 이게 맞는 거지만 이 학생이 선생님이 공부했던 거랑 비슷한 관점에서 그 어떤 답안이나 그런 결과물이 올라온다면 일로 조금 기울 수밖에 없을 것도 같다.
주관적이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이 우리가 보통 깜깜이 전형 얘기를 하는데 정말 만약에 그 기준을 그때 그 심사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를 한다면 과연 학종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뭐 반대 의견이 바뀔 수 있을까 궁금해요. 우선 그 반대하는 측에서 먼저 들어볼까요? 오재원 학생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명하게 공개를 한다면 학종이 뭐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뭐 달라질 게 없을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